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입니다. 오늘은 2020년 비관론이 아닌 낙관론에 귀 기울여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최고였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하면서 어떤 이슈를 처음으로 다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2020년에는 낙관론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낙관주의자가 되자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관론에 관심을 가지고 비관론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비관론에 물들기 쉬운가? 온갖 매체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보다 불행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를 틀어보거나 신문을 봐도 누가 죽었다, 누가 어디에 불이 났다, 여러 가지 불행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매체들이 불행한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불행을 접하는 비관적인 소식을 접하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는 낙관론을 경계하고 비관론을 쉽게 받아들이는 환경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을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국 세상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최후의 승리자는 낙관주의자였다는 게 여러 역사적 사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관론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망치지 말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역대 최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비관론이 득세했습니다. 작년 8월만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 망하고 코스피는 폭락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12월에도 GDP 물가 급락 외환위기 이후 최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고요. 3분기 성장률 0.4%, 20년 만에 최저.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이런 이야기들로 도배가 됐었단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힘들다고, 전년 대비 GDP 성장률이 낮다고, 비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보다도 긍정적인 전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진행형인 경우도 있지만 이제 바닥을 완전히 찍고 반등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좀 또 가지게 해보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정황상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 말에 영상에서도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영상들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 우리의 삶은 매년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생애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왜 그런가? 이것을 한번 또 살펴봐야겠는데요. 우리의 삶의 질은 매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는 1954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 여기 0% 기준선이 있는데요. 지난 65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때는 딱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1980년 석유 파동이 있었던 때고 두 번째가 98년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매년 경제가 발전을 해왔다는 겁니다. 지난 65년 동안 단 두 차례를 제외하고 평균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어 왔고 그에 따라서 부의 크기도 증가해 왔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부의 크기가 배분이 잘 안 됐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부의 크기는 증가해 왔고 우리의 삶은 더 나아졌다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30년 전과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관주의자는 발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비관론자는 사회를 부정하고 하락을 염려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떨어질 거다, 망할 거다라고 외친다는 거죠. 반면 낙관론자는 사회가 발전한다는 믿음 그리고 긍정적 변화에 배팅을 하기 때문에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낙관론자의 행동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비관론자는 그것을 그저 지켜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쏟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낙관론자가 행동을 통해서 부를 취할 때 비관론자는 배아파하면서 시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포브스가 매년 세계 100대 1000대 부자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세계 500대 부자 중에
비관론자가 있을까? 자, 저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가 발전한다고 믿고 행동해야만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것이지, 사회가 망할 것이라고 보고 경제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부를 거머쥐기는커녕 있던 부도 다 잃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비관론에 빠져들어서 비관론자가 되는가? 지금 나한테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비관론에 의지를 하고 그것을 위안 삼는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비관론에서 심리적인 위안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부가 커지는 것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고 사회의 낙오자가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비관론자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느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부정하면서 비관론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이 더 쉽다는 점도 한 몫을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저 욕하고 가만히 앉아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관론에는 항상 온갖 이유가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부정적 인식을 뒷받침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리나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들 고만고만해 보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가정마다 각각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인식에는 항상 이유를 들이대기 마련이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비관론자가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98년과 2008년 두 차례 승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비관론자들이 그때 과연 건진 것은 무엇일까? 자, 비관론자들이 얻은 것은 그저 정신승리, 그것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최악이었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은 낙관론자든 비관론자든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관론자들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낙관론의 승리가 이어졌습니다. 낙관론의 승리는 사회 발전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 현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낙관론의 승리는 문명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짧게는 지난 8월 비관론자들이 득세를 했지만 결국에는 긍정을 외치고 주식시장의 격언,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 시장에 관심을 가져라, 자,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 지금은 웃으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불행의 대부분은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자, 남과 비교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에너지를 쏟기 바랍니다. 낙관론자에게 시장은 항상 기회의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 기회의 장소에서 더 많은 부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비관론자에게 시장은 회피해야 할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부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에서 기회를 탐색해야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망할 거다, 하락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야 득될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현실을 직시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낙관, 무조건적인 비관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자,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런 현실을 직시할 때도 항상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비관론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론은 지속적으로 세력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난 5년 이상, 그 이상 동안 비관론자들은 꿋꿋이 똑같은 주장과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오르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 그들이고 그것은 매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비관론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이 어떤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행동하십시오. 2020년에는 열심히 자신의 부를 키워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남의 불행이나 행복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오직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나의 판단과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탐색하고 거기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2020년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부를 취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020년
첫 번째 방송으로 낙관론을 유지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장이 다소 흔들리더라도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읽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게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